자, 여러분, 이어서 봅니다. 세상에 쓸데없는 걱정이 세법 시험 나중에 실전에서 걱정하는 거예요. 쭉 따라오시고, 따라오신 분들은 9, 10월 이렇게 거치면서 이제 깔려있는 것들이 이제 9, 10월 거치면서 다 어떻든 간에 벌써 이렇게 된 사람이 있고 안 되신 분들도 걱정할 필요 없는 게 매년 이렇게 보면 9, 10월 과정 이렇게 거치면서 동영모의고사 하면서 여러분 공부했던 것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복습하시고 자 그렇게 훑어보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9, 10월 가다가 이제 마지막 이제 파이널 이제 그거부터 먼저 한다고 그랬구나 우린 참. 먼저 9월 달에 이제 하루가 아니지 2주에 걸쳐서 하나 핵심 백선 하잖아요. 근데 아마 내 원장님한테 얘기한다는 게 또 깜빡했네. 백선을 세법은 아마 문제 백선으로 하는 것보다 원래 제가 문제 백선 특강하는 곳이 있고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로 하는 것도 있는데 어떻게 문제 백선으로 하면 저기를 특강으로 하고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문제 백선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요. 제가 하는 게 문제 100문제로 되어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베스트 문제 100문제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고 해가지고 핵심 마무리 특강 하는 게 있어요. 이게 핵심 마무리는 제 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론 핵심 요약도 있고 핵심 이론도 이렇게 압축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OX, OX도 있고 또 그 다음에 가로놓기도 있고 오주선다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성되어 있는 핵심 마무리 특강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 생각에는 어떻게간에 두 개를 정규 수업 시간에 다 할 수는 없고 두 개 중에 하나는 특강으로 하고 요걸 만약에 한다 그러면 정규 수업 시간에 이거 한다 그러면 요건 특강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간에 마무리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고 보면은 세법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으면 세법 16문제잖아요. 제가 얘기했지만 한두 문제만 의회 보면서 나오거나 한두 문제가 이제 지문 속에 5개 중에서 한두 개가 이제 낯선 것이 들어있어요. 자, 들어있고요. 그건 해마다 그래요. 그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세법 10문항 나오는데 세법을 우리가 다 그냥 민법 공부하듯이 그렇게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지문이 있긴 있지만 나머지는 다 우리가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깔려 있으면 여기 마지막 동영에다가 동영 160문제예요, 여러분들. 동영이 4주 하면 160문제잖아요. 그러면 다른 과목들도 그렇지만 특히 우리 세법 같은 이런 과목들은 공시세법이나 이런 과목들은 세법은 여기 이렇게 마무리를 이거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지금 기본적으로 이렇게 공부가 안 돼 있으면 이게 안 돼요. 소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깔려 있으면 이렇게 마지막 9, 10월 과정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전범위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딱 사람의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첫 주에 벌써 9월달 첫 주에 이거 딱 끝나면 벌써 이제 감 잡았어. 이런 분들이 계시고. 하여튼 그래서 요거 하면서 다 감이 잡혀서 또 맨날 여기서 봤던 그 내용들이 조금씩 그대로 나오거나 조금씩 응용돼서 나오거나 결국은 제가 계속 강조했던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 16문제다 세법 그러면 13문제는 제가 여러 개 계속 강조한 그런 내용 속에서 어차피 다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못 맞췄다는 것은 실수해서 못 맞추거나 그런 거지 다 충분히 골라낼 수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한 3문제 맞추는 거는 그거는 이제 여기 평상시 보면 세법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 이제 저를 사랑하고 세법을 사랑하고 그랬던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다 맞거나 하나 틀리거나 이런 거고 작년처럼 계산 문제 2개 꽈가지고 시간 내 문제 풀기 어려운 그런 문제 나와도 5기로 그냥 다 풀어서 맞추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있는데 제가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했는데 어떡하냐 하여튼 그래서 대부분 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고 그런 분들도 세법은 10개나 11개는 그냥 도저히 안 되는 분들도 이렇게 과정 거치면은 지금 많이 부족했던 분들도 이렇게는 그냥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법은 걱정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세법을 8개 절반 정도밖에 못 맞췄다 이런 분들은 8개밖에 못 맞췄다. 이래서 만족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를 욕되게 하는 분들인데 8개 맞추거나 이런 분들은 8개 맞추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진짜 세법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들었는데 이렇게 맞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들 거의 세법을 그동안 1차 과목 공부하거나 딴 과목 공부하느라고 본인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면 이런 분들은 세법을 소홀히 한 분들이 거의 잘 안 들은 분들이에요. 제가 소홀히 한 분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렇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무난히 여러분 세법은 다 그냥 문제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작년처럼 그렇게 어렵게 일부러 작년에는 한 5문제 정도는 작정하고 막 틀리라고 냈는데도 다 사람들 다 점수를 잘 맞아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가 없고. 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71번 문제 요약집 별표시 하시고 요약집 34페이지 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세율 특례에서 올해 또 나온다 그러면 작년에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뺀 특례세율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물론 이제 같은 내용이 같이 공부해야 되지만 결국 올해는 제목은 중과기준세율이 정도는 경우이다, 세율이 정도는 경우이다, 틀린 거 골라라, 옳은 거 골라라 이런 식으로 제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중과기준세율이 정도는 특례를 중심으로 공부하면 됩니다. 자, 요약집을 봅니다. 34페이지 세율 특례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뺀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하고 중과기준세율이 적용되는 특례가 있잖아요. 이것도 배경적인 거 다시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여러분들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2010년도까지 취등록세 통합됐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고 2010년도까지 취등록세 통합되기 전에 A라는 사안이 있었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 옛날 취득세는 이거 과세를 안 했어요. 형식적 취득이라고 그래가지고 과세를 안 했는데 옛날에 취득세는 사실상사는 아닌다면 무조건 2%였잖아요. 형식적 취득으로 과세를 안 했어요. 근데 A라는 사안에 대해서. 근데 등기하면서 옛날 등록세는 자, 등기 등록 공짜로 안 해주고 과세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통합이 됐어요. 취득세로. 그러면 절차관소에 따라 세목관소에 따라서 두 개 세목을 통합했는데 종전보다 세금 부담 늘어나면 안 돼. 이거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럼 똑같이 이거 되려면 자, 취등록세 지금 통합된 표준세율 아까 외웠던 상사18 무동리 815 U12시 1803식에는 취등록세가 짬뽕 돼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옛날 취득세 과세 안 됐던 2%를 빼면 되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말을 만들어냈죠. 취등록세를 통합하면서 조정세율이 필요했어요. 연결나사 같은 조정세율이. 그래서 중과 기준세율이란 말을 만들어내는데 이건 법에 딱 정해져 있죠. 2%예요. 1,000분의 1이죠. 그러면 자, 취등록세 통합된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2%를 빼니까 요거 뭐만 남아요? 여기서 등기비용만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전하고 똑같잖아요. 여러분들 등기비용만 받잖아요. 자, 그런 얘기. 또 B라는 사안이 있었는데 그 B라는 사안에 대해서 옛날 취득세는 과세를 했어요. 2%로. 근데 등기 등록 대상이 아니어서 등록세는 과세 안 했어요. 그럼 똑같아지려면, 똑같게 만들려면 2%만 받으면 되잖아요. 취득세 비용만.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중과 기준세율을 적용해. 중과 기준세율을 적용하니까 자, 2% 똑같잖아요. 종전하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시험에서 다음 중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자, 골라봐라. 아닌 거 골라봐라. 옳은 거 골라봐라.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 A 사안이 어떤 거냐를 아는 게 포인트고 또 그 다음에 다음 중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옳은 거 골라라. 틀린 거 골라라. 그럼 결국은 이 B 사안이 어떤 거냐 이거 아는 게 포인트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뺀 특례세율 적용되는 거 형식적 취득에 대한 특례요. 요거 34페이지 요약집 왼쪽을 봅니다.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뺀 특례세율이 적용되는데 예외가 나오는데 예외는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다음 특례세율 물어볼 때 단 중과세 되는 경우는 아니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런데 어떤 건지 취지만 이해합니다.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등을 하면서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원래는 취득세에서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의 2배를 뺀 세율을 적용합니다. 중과세예요. 그런데 다만 이 부동산 취득이 그냥 부동산 취득이면 그럴 건데 여기 아래에 해당되는 특례에 해당하는 부동산 취득일 때는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이 특례세율이 몇 배요? 3배로 중과세하는 거고요. 특례에 해당하는 취득 동그라미 1번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자, 환매기간 내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에 이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이요. 자, 요거 별로 안 친한 동창들 얘기해 드렸어요. 별로 안 친한 동창들 얘기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별로 안 친한 동창들이 있는데 별로 안 친한 동창들 있죠? 별로 안 친한 동창들이 있는데 갑이을한테 자, 돈 빌리러 왔더니 얘기해 드렸잖아요. 입에서 돌릴게요. 돈 빌리면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야, 너 네 명의로 저 부동산 또 그러다 잘못되면 큰일 나니까 일단 나한테 이걸 팔아라. 대신 환매권을 유보하는 특약을 맺자. 나중에 환매 기간 내 환매권 행사합니다. 갑이에요. 자, 야, 다시 팔아라. 그래서
환매기간 내 환매대금 치르고 환매권인 거 사면 이 매도자와 환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을 보면요. 을 입장에서 보면 왔다 간 거고 갑 입장에서 보면 갔다가 다시 온 거고 형식적 취득으로 옛날에 취득세는 과세를 안 했는데 옛날에 등기는 개인 간에 이런 등기를 공짜로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등록세는 옛날에 과세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통합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통합된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취득세 과세하지 않았던 중과기준세율 2%를 빼면 등기비용만 남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얘기입니다. 등기비용만 받겠다. 형식적 취득. 자, 그 다음에 2번.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고급택 제외하고 및 부속토 취득과 상속으로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 취득이요. 어린 시절부터 우리 집, 지금도 우리 집. 어린 시절부터 우리 논밭, 지금도 우리 논밭. 아버지! 그거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지난 순환에 제가 리 출신 분들 앙케이트 조사도 하고 읍이나 리 출신 분들 손 들으라고 하고 그랬더니 창피해서 그런지 잘 손 안 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자, 그래서 어떡하나 이거는 어린 집도 우리 집이었고 지금도 우리 논밭이고 그래서 형식적 취득. 근데 등기는 아버지 4명이로 공짜로 안 해줘요. 그래서 이거 등기비용만 받는 거죠. 예. 3번 법인의 합병, A법인과 B법인이 합쳐져 형식적 취득. 등기는 공짜로 안 해줍니다. 합병 후 다만 중과 대상에 해당하면 제외, 즉 중과세를 적용하고요. 4번 공유물 합유물 분할. 이 합유물 분할이 올해 추가된 거라고 그랬죠? 2018년도 개정세법. 그래서 공유물 분할이나 합유물 분할로 인한 또는 부동산 실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 이전 등기로 인한 취득이요. 형식적 취득입니다. 자기 거 자기가 그냥 나눠 가진 거죠. 형식적 취득. 등기는 공짜로 안 해줍니다. 다만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한 부분은 일반 표준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요거 자 공유물 분할 단서 부분도 항상 잘 봐야죠. 여기 보세요. 그래서 공유물 분할 이런 거라고 했잖아요. 자, 가불이 공유하는 공유물인데, 자, 지분의 표시가 없었어요. 균등 지분이겠죠? 분할하였다. 그럼 자기 거 자기가 나눠 가진 거니까 형식적 취득으로 과세하지 않았고 옛날에 그 등기는 갑부분, 을부분 등기 공짜로 안 해줬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통합된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를 빼면 등기비용만 받는 거. 근데 단 가불이 공유한 부동산을 갑 60%을 40% 지분으로 분할했다. 그러면 50%씩이었는데 이렇게 분할을 하게 되면 갑은 종전진보다 초과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요건 표준세율을 적용합니다. 이건 표준세율 적용이에요. 일반 표준세율. 자, 그런 얘기. 자, 그 다음에 그 박스 안에 보니까 요 바탕색 박스에 있는 내용도 올해 2018년도 추가된 신설된 규정입니다. 공유물 분할한 후 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과세 표준은 단독 소유권을 취득한 그 분할된 부동산 전체의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그래서 분할된 그 부동산 전체 시가 표준액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자 바꾼다 그러면 뭐 분할된 부분만 분할돼서 뭐 초과 취득하는 부분만 뭐 시가의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데 그 분할된 부동산 전체 시가 표준액으로 하고요. 5번 봅니다.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 동일 대지 내에서 몇 메터 옮겼어요. 소유자 변동 없잖아요. 목초나 조립식 건축물 번쩍 들어서 옮겼어. 소유자 변동 없으니까 형식적 취득. 등기는 근데 표제부 고쳐야 되니까 공짜로 안 해지고. 다만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하는 가액은 그러하지 않다. 1억이었는데 1억 3천이 되면 초과한 3천만 원 부분은 그 표준세를 적용합니다. 6번 민법 규정에 따른 이혼할 때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자, 혼인 후에 형성한 부부 공동소유 재산, 자,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에 내 목 내가 찾아온 거니까 형식적 취득. 등기는 근데 남편의 4명으로 공짜로 안 해주고. 그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경우. 자,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뺀 특례세율입니다. 근데 7번 좀 예외적이죠? 벌채에서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인목의 취득도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뺀 특례세율이고요. 중과기준세율이 적용되는 특례법입니다. 원칙적으로 중과기준세율이 적용되는 특례. 옛날 취득세만 과세했고 등기등록 대상이 아니었던 거. 예외를 보면요.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과밀역적원역에서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원칙적으로는 자,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데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율의 2배 합한 세율로요. 근데 다만 이 부동산 취득이 그냥 부동산 취득이 아니라 아래 특례에 해당하는 부동산 취득에 해당될 때는 그 중과기준세율의 3배로 중과세하고요. 사치성 재산 취득 시 이걸 또 질문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치성 재산을 원래 취득했다. 별장, 고불악장, 골프장, 고수산바, 고급대 그러면 원래 사치성 재산은 좀 이따 나오지만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율 몇 배? 4배 합한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치성 재산 취득은 뭐냐면 특례에 해당하는 취득인데 이게 사치성 재산이 된 경우예요. 자, 즉 무슨 얘기냐? 잘 보세요. 건축물 개수했는데 건축물 개수는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적용되는 경우인데 건축물 개수했는데 이게 고급 확장이나 고급 혜택이 됐어요. 사실상산이. 그랬을 때는 중과 기준세율 몇 배? 5배 세율, 즉 10% 세율이 적용돼요. 2%에 5배니까. 예? 근데 원래 내가 그냥 별장을 원시, 승계, 취득했다. 그럴 때는 표준세율과 중과 기준세율 몇 배? 4배 합한 세율을 중과하는 거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건축물 개수했는데 이게 사실상산이 되거나, 즉 아래 특례에 해당하는 취득인데 이게 사실상산이 됐을 때는 자, 중과 기준세율 몇 배? 5배 세율을 정하는 거고. 원래 사실상산 취득과 다릅니다. 3번 중요한 거는 이제 특례에 해당하는 취득. 동그라미 1, 2, 3번 짙은 색으로 돼 있는데 거기 묶어져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요. 잘 보세요. 묶어져 있어야 되는데 동그라미 1번부터 3번까지는 묶어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간주 취득, 의제 취득 이렇게 써놓으라고 했죠. 간주 취득, 의제 취득이요. 이렇게 써놓습니다. 자, 그래서 간주 취득, 의제 취득의 경우에는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 적용되는데, 자, 먼저 동그라미 1번 개수로 인한 취득이요. 면적 증가가 있는 개수는 제외 그랬는데 항상 시험 문제 나오면 면적 증가가 있는 개수인지 없는 개수인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요거 한번 적어 드립니다. 자, 이것도 이미 적혀져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건축물을 개수했을 때 적혀져 있어야 되는데요. 건축물 개수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그 개수로 가액의 증가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의지해서 이런 의제 취득, 간주 취득의 경우에는 어떤 세율을 정하느냐? 과세 표준은 뭐로 합니까? 건축물 증축이나 개수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취득세 과세 표준 금액은 어떤 거로 합니까? 증가한 가액으로 하지. 간주 취득은 지목 변경으로 가액 증가, 차량 개장비 선박 종류 변경으로 가액 증가, 건축물 개수 등으로 가액 증가했을 때 의제 취득 지난주에 또 했었잖아요. 뭘 과세 표준에? 증가한 가액. 의제 간주 취득은 증가한 가액입니다. 그 증가한 가액에다가 어떤 세율을 적용하느냐? 중과 기준세율. 지금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정합니다. 2%를. 자, 근데 개수로 면적 증가가 있을 때는 자, 건축물 아까 개수로 증축이나 개수로 면적 증가가 있다. 증가된 면적 부분 원시 취득이 아닌데도 원시 취득으로 봐요. 예? 그래가지고 원시 취득으로 보니까 표준세율 적용하는데 표준세율 몇 프로요? 2.8% 세율을 정합니다. 그래서 건축물 개수로 인한 취득 나오면 면적 증가가 있는 개수인지 아닌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비교하시고요. 중요했고 시험에 이미 나왔지만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선박 차량 개장비 종류 변경으로 가액 증가했을 때 그 증가한 가액에다가 어떤 세율을 정한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요. 또 그 다음에 지목 변경으로 가액 증가했을 때,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 증가했을 때 증가한 가액에다가 어떤 세율을 정한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사례 우리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요번에 타사 전국 모의고사 내는 곳에 타사 모의고사 전국 모의고사 내면서 어떤 곳은 그냥 좀 무난하게 이렇게 처음 내가 가는 곳이라 처음부터 어렵게 내면 괜히 내 이미지만 안 좋아질 것 같아가지고 처음에는 일단 문제를 좀 무난하게 답을 좀 고르기 쉽도록 가급적이면 답을 고르기 쉽도록 문제를 그렇다고 해서 이제 출제 형식에 맞춰서 수준 맞춰서 이렇게 했는데 좀 아무래도 점수 잘 나오게 이렇게 좀 문제를 의도적으로 출제했어요. 처음 가서 출제하는 곳은. 근데 기존에 제가 계속 강의해왔던 곳은 이번에 8월달 맞이해가지고 문제를 그 법령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어야지, 수업 시간 잘 듣고 법령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어야지 다 답을 고를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어렵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잘못해가지고 얼떨결에 보면은 그냥 대여섯 개밖에 못 맞게. 그래서 잘 봐야지 한 10개 맞추도록 문제를 어렵게 출제하고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는지를. 그래서 한 곳은 대타시 어렵게 출제하고 한 곳은 무난하게 출제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문제를 원래 모의고사를 쉽게 출제하는 게 제 지론이에요. 그런데 요번에 그곳은 문제를 좀 더 한번 마지막으로 제가 8월 달이라 9, 10월 달 이제 공부를 좀 하라고 세법.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만만하게 볼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8월 달 한 번은 그래도 세법을 만만하게 보지 않고 법령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문제를 일부러 그렇게 출제했어요. 그곳에는 문제를 어떤 계산 문제 출제했냐? 이거예요. 지목 변경에 대한 거 압축해가지고 좀 설명드리면, 우리가 평상시 수업 시간인데 맨날 한 거예요. 제가 안 가르쳐 준 걸 문제 내겠어요? 가르쳐 준 것만 문제 내지. 근데 여기 보세요. 우리 합의라는 사람이 지목 변경하는데 이걸 이제 좀 이렇게 문제에 맞춰서 이제 형식 맞춰서 출제한 거지만, 거기서는 간단하게 하면 파티였는데 대로 지목이 변경됐다. 지목 변경 전에 시가총액 1억이고 지목 변경 시가총액이 5억이 됐습니다. 취득세
산출세, 등록면허세 산출세 구해봐라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자, 취득세 일단 산출세를 구해봐라. 자, 세금 계산할 때 과세표준 얼마입니까? 판결문에 의해서 법인장부나 판결문으로 지목병이 등병이 입증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자, 취득세 과세표준 금액 얼마예요? 증가한 가액. 지목변경 후의 시가 표준액에서 전의 시가 뺀 증가한 가액. 자, 4억 원 과세표준이고. 그 다음에 자, 여기다가 세율은 어떤 세율 정한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요. 중과 세율이 아니에요.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몇 프로? 2%. 자, 4억이 2%니까 얼마? 248. 얼마입니까? 800만 원. 이거 구하는 거 이거 수업 시간에 맨날 한 거 문제 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등록면허세는 요때 우리 미리 말씀드리면 등록면허세는 산출세가 얼마입니까? 요 사례에서 등록면허세는 산출세가 얼마냐고요. 지목 변경 등기를 해야 돼요. 이거 지목 변경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는 건당 지금 한 건밖에 없잖아요. 건당 얼마? 6,000원. 그러니까 등록면허세는 산출세가 얼마예요? 6,000원. 이거 구하는 거 문제 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유, 여러분 냈으면 또 다 틀렸을 건가? 아, 진짜 수업 시간에 계속 한 건데, 진짜 알려준 건데.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간주취득, 의제취득의 경우 3번도 그렇죠. 법인의 주식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가 되는 경우에 과점주의 취득. 자,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 1, 2, 3번은 이런 간주취득, 의제취득의 경우는 어떤 세율을 정한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요. 4번, 5번, 6번을 읽어보라고 그랬고요. 7번 법령이 정하는 레저시설이요. 자, 레저시설 나왔다 항상 뭘 떠올려요? 돼지꼬리 땡야에서 골프연습장. 골프연습장 나왔다 레저시설 같은 이런 시설물 취득했을 때. 또 8번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상 지목이 묘진 토지를 취득했을 때 어떤 세율?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이고. 또 임시행장 공산장 사무소 사실상산 제외하고 임시건축물 취득으로서 존속기간 1년 이내는 비과세고 1년을 초과하면 과세하는데 어떤 세율?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요. 그래서 제가 임시건축물도 이미 제가 임시건축물도 적어드렸어요. 여러분들 이쪽에서 적어드릴까요? 임시건축물도 제가 적어드렸습니다. 어떤 거냐면 자, 임시건축물 나왔다 그러면 항상 이것도 중요한데 자, 공산장 사무소 같은 임시건축물을 취득했을 때 요거 사치성지산 제외입니다. 항상 지방세에서 사치성지산 나오면 별장구락장 같은 이런 사치성지산 나오면 무조건 중과세고요. 자, 임시건축물 존속기간이 이것도 적어져 있어야 되는데 1년 이내이면 뭐하고? 비과세고 얼마 있으면 없어질 거니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과세를 하는데 어떤 세율로 과세한다고 그랬어요? 이거?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2%로. 자, 그래서 반드시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뺀 특례세율을 쭉 봤죠? 눈에 겨둬야 되고 곤란할 수 있어야 되는데 특히 이제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정도되는 거에 방점을 찍어요. 절 보세요. 고개를 들고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어느 경우에 2% 정도 되느냐? 자, 간주취득의 경우 건축물 개수로 어떤 경우?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면적 증가 제외하고 차량기 장비 선박 종류 변경으로 가액 증가했을 때 또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 증가했을 때 증가한 가액에다 어떤 세율?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과점주의 주식취득이요. 아까 과점주의 주식취득 과세표준은 이 법인 소유의 취득세 대상 물건에 대한 총가액에다가 과점주가 취득한 지분비를 곱해서 구했잖아요. 아까 과세표준. 그때 그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은 몇 프로 정한다? 2%.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정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주취득의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레저시설 나왔다. 골프연습장. 골프연습장 같은 시설물 취득했을 때 어떤 세율?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지목이 묘진 토지 취득했을 때. 또 임시건축물 존속기간 1년 이내면 비과세고 1년 초과했을 때 어떤 세율?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정한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요거만이라도 꼭 기억하면 답 고르는 데 이상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35페이지 중과세율 보기 전에 우리 문제 한번 그러면 특례세율 문제 몇 문제 연습해 보겠습니다. 문제 89페이지 71번 문제 봅니다. 71번 문제 별 표시하시고 요약집 34페이지 참조고 다음 지방세법상 취득세 세율 중에서 중과 기준세율이 정되는 경우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건축 또는 개수로 인해서 건축물 면적이 증가한 경우에 그 증가된 부분이요. X죠. 이거 어떤 세율 정해? 표준세율. 원시수익이니까 2.8% 적용하는 거죠? 이건 표준세율입니다. 면적 증가 있는 개수는 제외합니다. 가액이 증가했을 때죠. 1번 정답입니다. 나머지 선박, 차량기 장비 종류 변기로 가야 증가, 지목 변기로 가야 증가, 과점주의, 간주취득,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한 임시건축물 취득. 어떤 세율입니까?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입니다. 넘어갑니다. 72번 문제도 별 표시합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세율 중 중과 기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로 옳게 묶은 것은 단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한다. 기억번 합유물, 공유물의 분할, 단 등기부등본상 본인임을 총하는 경우 제외. 어떤 세율 적용합니까 이거는? 자기 거 자기가 나눠 가진 거죠? 등기 공짜로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율?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이고, 니은번 임시행장 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취득. 어떤 세율?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과점주의 간주취득, 지목변경으로 가야 증가. 이런 간주취득, 의제취득은 어떤 세율?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에요.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번이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적용됩니다. 73번 문제도 또 연습해 볼까요?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단 취득물건은 지방세법 중에 따른 주택 외 부동산이며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니다. 기억번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 매도자 환매한 경우에 매도자 매수자의 취득 갔다 오고 왔다 가고 형적 취득이죠. 이거 어떤 세율?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 니은번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취득. 또 나왔네. 어떤 세율입니까 이거?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민법 중에 따라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내 거 내가 찾아갔죠? 등기 공짜로 안 해주죠? 그러니까 표준세율의 중과 기준세율 뺀 특례세율. 등기부등본상 본인임을 초과하지 않는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합유물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어떤 세율?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뺀 특례세율이야. 그래서 기억, 디귿, 리을번이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뺀 세율입니다. 74번은 여러분이 연습해 보시고요. 기출문제인데 여러분 연습해 보시고 75번 문제 또 연습해 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액을 계산할 때 중과 기준세율만을 적용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취득세 중과 대상 물건 아니고요. 기억번 개수로 인해서 건축물 면적이 증가한 경우에 그 증가된 부분 또 나왔네. 어떤 세율? 면적 증가가 있는 개수니까 어떤 세율? 원시 취득입니다. 표준세율 원팔 2.8% 표준세율. 니은번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의제취득이죠. 법인 설립 후 유상 증자 시에 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부가 되고 과점주의 주식 취득. 의제취득이죠. 어떤 세율?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자, 리을번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했습니다.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면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상삼팔에서 농지니까 몇 프로? 상삼. 이건 그냥 표준세율이죠. 상속으로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를 취득한 것도 아니고 그냥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했다고 그랬으니까 어떤 세율? 표준세율 적용됩니다. 자, 그래서 2.3%입니다. 그래서 어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적용되는 것은 니은하고 디귿번입니다. 3번 정답이에요. 넘어갑니다. 76번 문제 볼게요. 76번 문제 보니까 다음은 지방세법상 취득세 세율에 대한 설명 중 적용되는 세율이 가장 낮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 매도 환매한 경우에 그 매도자 매수자의 취득 그랬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떤 세율이에요?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뺀 특례세율이에요. 여기 보세요. 그러면 자, 요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매매를 환매. 이거 환매는 매매잖아요. 그러니까 표준세율 몇 프로예요? 유상취득이니까 몇 프로? 유상취득이니까 4%예요. 여기서 중과기준세 2% 빼니까 몇 프로 적용돼? 2% 적용됩니다. 적용되는 건 2%. 자, 그 다음에 상속으로 인한 일가구 1주택 부속 토지 취득은 아까 했죠?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표준세율 상삼팔 2.8%죠? 자, 거기서 중과기준세율 2% 빼니까 상속으로 일가구 1주택 부속 토지 취득했을 때는 어떤 세율? 0.8%. 그잖아요. 0.8%. 0.8%고. 그 다음에 레저시설을 취득했다. 골프연습장 나왔다. 레저시설. 레저시설 나왔다 뭐? 골프연습장. 어떤 세율 적용합니까?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몇 프로 적용돼? 2%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자, 또 보니까 4번이요. 상속으로 인한 지방세 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를 취득했어요. 그러면 자, 표준세율에서 어린이집도 우리 논밭, 직검도 우리 논밭이니까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뺀 특례세율인데 표준세율이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면 상3이니까 몇 프로입니까? 2.3%. 여기서 중과 기준세율 2%를 빼니까 실제적으로 몇 프로입니까? 0.3%. 요게 제일 낮아요. 특례세율 중에서도 저 경우가 0.3%. 상속으로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를 취득했을 때가 제일 낮은 세율이 정도예요. 자, 아예 그냥 외워둡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5번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은 일반 유상주택의 세율을 정하니까 자 요거 자 농지 아니면 몇 프로입니까? 4%죠. 그래서 제일 낮은 것은 어떤 겁니까? 4번입니다. 그래서 자 특례세율 중에서도 상속으로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를 취득했을 때 요때가 세율 0.3%로 제일 낮습니다. 요거 아예 외워둡니다. 제일 낮은 거 세율 정되는 거. 아셨죠 여러분?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되는 세율을 물어봤으니까 특례세율 이거. 그 다음에 77번은 여러분이 풀어보시고요. 자, 저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78번 문제 보겠습니다. 78번 문제. 다음은 지방세법상 취득세 세율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세율은 취득 물건의 표준세를 정하며 그 표준세율은 50% 범위내에서 가감정할 수 있고요. 2번 지문은 요약집 36페이지 참조입니다. 1구 건축물에 엘리베이터, 적자중 200kg 소형 제외하고 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는 취득 당시 시가순에게 관계없이 고급택이 된다. 자, 여러분 이따가 이제 사시성산에서 우리가 고급주택의 요건을 살짝 보겠지만 고급택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눌 때 1구의 건축물, 공동주택 제거, 즉 단독주택에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을 때는 엘리베이터만 설치되어 있다고 해서 고급택이 되는 게 아니라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으면서 반드시 주택의 취득상 시가순액이 얼마?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만 고급택이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베이터는 에스컬레이터나 수영장과 달리 여러분 단독주택인데 수영장이 20평 이상의 수영장이 설치된 단독주택 또는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된 단독주택이면 면적이나 가액기준 따져볼 필요 없잖아요. 아유, 그럼 여러분 단독주택인데 여러분 집에 에스컬레이터 설치되어 있는 단독주택에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주변 사람 중에 여러분 지인 중에 에스컬레이터 설치된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저 분을 지인으로 알고 있는 분. 그것만 해도 굉장한 거예요. 자,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들. 자, 요거는 좀 있을 수 있겠네. 저 교회에 67제곱미터, 약 20평 이상 수영장 딸린 단독주택에 살고 계신 분. 또는 지인을 알고 계신 분. 없어요? 여러분 가끔씩, 있어요? 친구가, 그렇죠? 저는, 근데 여기 어디? 외곽이지, 저쪽? 어디, 저런 시골, 외곽, 저쪽에, 용인에서도 저쪽 외곽, 막 그런, 외곽 같은데 그런 데죠. 그런데 전원주택 지어놓고서 수영장 그거 이렇게 있을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외국처럼 상시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보기에는 뭐 여름에 한두 번이나 잠깐 그냥 물 채워가지고 그냥 대충 한번 할까. 왜냐면 그 관리비도 만만찮아요. 그런 거. 수영장 계속 관리하려면 약품 처리해야죠. 뭐 그거 물 해야죠. 자, 그렇습니다. 알았어요. 하여튼 우리 꿈은 나중에 자 수영장 이쪽에는 20평 이상의 수영장, 그 다음에 잔디밭 쫙 깔려 있고 그런 자기가 이제 뭐 한 몇 층짜리 전원주택 뭐 딱 지어놓고 별장처럼 그런 데서 우리가 별장 하나씩 갖고서 근데 그런 데서 살으라고 하면 또 그것도 살 수도 있긴 있지만 싫어요. 사람마다 그것도 취향이 다르니까 어떻게든 하여튼 그렇게 해야죠 우리가. 자. 어떻든 간에 여러분 보세요. 에스컬레이터하고 수영장은 설치만 돼 있으면 단독주택, 고급택입니다. 근데 엘리베이터는 설치돼 있으면서 주택의 취득당 시가순액이 얼마? 6억을 초과한다고 그랬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이 시골 같은데 땅값 사는 곳에 집을 지었어요. 단독주택. 근데 몸이 불편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집값은 얼마 안 되는데 고급택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는 가액 기준과 결합한다는 거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가순액 관계없이 고급택 틀렸습니다. 2번 알아두시고 3번 사치성 재산을 취득했을 때는 원칙적으로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이 몇 배요? 4배 합한세율을 적용하고 자, 그 다음에 4번 과밀역 정도에서 공장 신증서를 위한 사업용 과세물건에 대해서는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 몇 배? 2배 합한세를 적용하고 같은 취득물건에 대해서 2 이상 세율이 나오면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거 봤습니다. 넘어갑니다. 79번 문제는 우리가 이제 우리가 취득세 중과세에 대한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취득세 중과세에 대한 거 요약집 3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요약집 35페이지 중과세율이 나오는데 취득세는 표준세율
자, 중과세율, 특례세율 세 개 덩어리로 되어 있을 때 중과세율 봅니다. 이제 중과세율도 크게 세 개 덩어리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배경적인 거 왜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경세율에 내부합한세율 적용되고 이런 말이 나왔는지는 역시 취득록세가 통합되면서 이렇게 된 거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그래서 배경적인 것들 제가 소개해 드렸었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 배웠던 것이 이거잖아요. 자, 어떤 거냐면 우리가 취득세 중과세율은 현재 세율 체계가 이렇게 돼 있는 거라고 했어요. 옛날 취득록세가 역시 통합되면서 이렇게 된 건데, 취득세는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가 있는데,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옛날에 취득록세 통합되기 전에 취득세는 중과세를 했는데 10%로. 근데 등기하면서 등록세는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중과세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표준세율 적용됐어요. 유상취득은 유수입 20, 증여받았다 무독립 8.15, 상속받으면 상산 8, 0.8% 이런 식으로 쭉 적용이 됐었는데 이거 통합이 됐죠, 취득세로. 그러면 종전하고 세금부담 똑같아져야 되는데, 이거 지금 현재 취득세 세율이 사실생산을 유상취득하면 요거 합치니까 12%, 증여받으면 11.5%, 자, 그 다음에 상속받으면 10.8% 이런 식으로 적용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한마디로 통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말이 없을까, 그래서 공무원들이 말을 만들어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자, 어떻게 사실생산을 취득했을 때 통합된 취득세는 이걸 한마디로 규율하기 위해서 표준세율에다가 중과 기준세율, 자, 요거 2%죠, 중과 기준세율 2%에 몇 배요? 4배 합한세율로 중과세합니다. 자, 그래서 표준세율이 지금 유상취득 시 4%고, 그 다음에 중과 기준세율 2%에 4배니까 요거 몇 프로입니까? 8%. 요건 딱 이제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합치니까 몇 프로 돼? 유상취득 시 12%. 증여받았을 때는 3.5%에다가 세청산을 여기다 중과교세 4배에 8% 플러스하고, 그러면 11.5%가 되고 이런 거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만들어낸 거라고 그랬습니다. 결론만 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사치성 재산을 취득했을 때 어떤 세율이 적용되느냐?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경세 4배 합한세율인데, 중요한 것은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경세 4배 합한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어떤 거냐, 저 사치성산이 어떤 거냐를 아는 게 포인트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취득세 중과세는 과밀억제 권역 내 중과세가 있죠. 과밀억제 권역 내 중과세. 자, 과밀억제 권역 내에서 자, 중과세 봅니다. 과밀억제 권역과 관련해서 어쩌고저쩌고 나왔다. 취득세는 중과세를 했는데 몇 프로 옛날에? 6%로. 근데 등록세는 옛날에 중과세 안 했고, 역시 유상취득 시 2%, 증여받으면 1.5% 막 이런 식으로 적용되는데 복잡하죠. 이거 합치면 이제 8%가 되는 유상취득 시, 증여받으면 7.5% 이렇게 복잡하니까 한마디로 통일적으로 말을 규율하기 위해서 역시 말을 만들어냈죠. 표준세율에다가 중과 기준세율에, 자, 몇 배요? 예? 이거 2%에 2배 합한세율을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과밀억제 권역 내 중과세에 대해서는. 자, 그래서 포인트는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균세율에, 표준세율과 중과균세율 2배 합한세율로 중과세하는 게 어떤 거냐를 아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과밀억제 권역 내 중과세가 그렇다. 요거. 그 다음에 대도시 내 중과세를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대도시는 큰 도시가 아니라 수도권 정비법에 의한 과밀억제 권역을 말하는데, 왜 그러면 과밀억제 권역을 하지 않느냐? 이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저 표현을 달리하는 이유는 옛날 대도시 내 중과세 사안은 옛날 취득세 통합되기 전에 중과세 안 했던 사안입니다. 2%. 그런데 등록세가 중과세를 했던 사안이죠. 자, 등록세는 중과세를 했는데, 자, 표준세율에 옛날 등록세 표준세율에 3배로 중과세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유상취득 시 2%로 하면 2, 3은 6% 합치니까 8%가 되고 이런 거. 또 복잡해지니까 한마디로 말을 규율하기 위해서 대도시 내 중과세 나왔다 그러면 표준세율에 읊어보세요. 3배 한 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에, 자, 몇 배요? 요거 2배를 합해요, 빼요? 뺀 세율로 중과세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자, 표준세율의 3배 한 세율에서 중과균세율의 2배를 뺀 세율로 중과세하는 게 어떤 거냐를 아는 게 포인트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렇다? 대도시 내 중과세에 대해서 그렇다. 자, 그러면 배경적인 거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 소개해드렸고 결론만 합니다. 35페이지 요약집 보겠습니다.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별장, 고급락장, 골프장, 고급 선박, 고급 덱 등 사치성산을 취득했다. 그럼 어떤 세율로?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균세 몇 배? 4배 합한 세율로. 과밀억제 권역 내 중과세.
과미력적 원역에서 본점이나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다거나 과미력적 원역, 산업단지, 유치적, 공업적 제외하고 해서 공장을 신설하기 위해서 사업용 가설목을 취득했을 때는 자, 표준세율과 중과경세율 몇 배? 2배 합한 세율로. 그 다음에 대도시에서 중과세 나왔다.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휴면법인 인수하는 경우 자 포함해서요 하거나 지점분사무소 설치하거나 자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분사무소를 대도시 바깥에서 내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 또 대도시에서 공장 신증사람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표준세율에 3배한 세율에서 중과경세 몇 배? 2배를 뺀 세율로 중과세한다는 거. 동시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와 대도시에서의 중과세가 동시 적용되는 거. 이런 거 어떤 거냐면 제가 살짝 취지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시험에서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이거 나오면은 좀 이제 문제가 이게 좀 어려운 거 주는 건데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여기 보세요. 자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한 번만 그냥 한번 보세요. 맛배기로 한번. 어떤 거냐면 대도시 내에서 있죠. 수도권 정비법에 한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합니다. 그러면서 설립하면서 대도시 내에 있는 자, 부동산을 취득해요. 대도시 내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합니다. 대도시 내에는. 그러면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등을 하면서 대도시 부동산을 주겠다. 그러면 취득세는 어떤 세율을 정하느냐? 표준세율. 대도시 내 중과세니까 표준세율에 자, 에다가 중과 기준, 이거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의 자, 몇 배? 2배를 뺀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자,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다가 중과 기준세율 2%의 2배니까 즉 4%를 뺀 세율을 정하는데 어떤 경우에 그렇냐? 대도시 내 중과세에서. 근데 문제는 보세요. 대도시 내에서 그냥 부동산을 취득했으면 이렇게 적용되는 건데 중과세하는 건데 이 부동산 취득했는데 이게 사치성 재산을 취득했어요. 별장, 고불악장 같은. 그랬을 때는 보세요. 대도시 내 중과세하고 그 다음에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가 동시 적용되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경세 2배를 합한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여기다 플러스만 하면 돼요. 왜냐하면 보세요. 그러면 유상취득 시 표준세율 4%의 3배니까 12%, 4, 32. 거기다 중과경세 2%의 2배니까 4%. 그러면 몇 프로가 돼? 16%. 이 16%가 어디서 나온 건지 한번 볼게요. 옛날 취등록세 통합되기 전에 대도시 내 중과세는 등록세에서 옛날에 6%로 중과세했던 거예요. 옛날에. 자, 옛날에 살성산에 대해서 취득세는 10%로 중과세했던 거예요. 통합되니까 옛날에 이렇게 적용됐어요. 합치니까 몇 프로가 돼? 16%. 종전하고 세금 부담 늘어나지 않고 똑같잖아요. 이런 구조예요, 지금. 그래서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다가 중과세 2배를 자, 빼는 게 아니라 이럴 때는 대도시 내 중과세와 살성산에 대한 중과세 동시용되면 이거 합해요. 이거.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보세요. 또 만약에 대도시 내 중과세하고 그 다음에 대도시 내 중과세와 과미력적 원역 내 중과세가 동시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보세요. 표준세율에 거기 나와 있는데 교재에 3배한 세율을 적용해요. 유상취득 시 표준세율의 3배면 몇 프로입니까? 이게 12%잖아요. 말하자면 12%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여기 12%인데 말하자면 어디서 나온 거냐면 보세요. 옛날 대도시 내 중과세는 등록세에서 6% 중과세했어요. 옛날 등록세에서. 취득세에서 과미력형 내 6% 중과세했어요. 이게 통합되니까 몇 프로가 돼? 12%잖아요. 이게 딱 떨어지는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대도시 내 중과세와 과미력형 내 중과세가 동시용될 때는 자, 요거 6%씩 12%가 나와야 되니까 6%씩 10% 합친 게 그러니까 표준세율의 몇 배? 3배한 세율로 자, 중과세하고요. 자, 이런 구조입니다. 요거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한 번 정도 그냥 이렇게 이런 거라는 것만 한번 제가 보여드렸어요. 그 나와 있는 동시용되는 게. 됐고요. 넘어갑니다. 11번 테마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입니다. 자, 아까 사치성산에 대한 중과세도 별표시 여러분들 2개 큼지막하게 하시고요. 사치성 재산을 취득했다 그러면 표준세율과 중과세율의 몇 배? 4배 합한 세율로 중과세하는데 어떤 게 사치성산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별장, 별장, 상시 주거용에 생활하지 않는 주택입니다. 어디냐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 주거용에 생활하느냐 안 하느냐 구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인데 가끔씩 누구를 은밀히 만날 때만 이용하면 별장이 된다. 뭐 이런 거 얘기 드렸잖아요. 아파트도
자, 재명이 동포가 가끔씩 한국에 들어올 때 한두 달씩 있다 간다. 그럼 그런 아파트도 별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농어촌 주택과 부속토지는 제외하고요. 고급 오락장, 룸사롱, 단란주점, 카지노, 빠진거, 슬롯머신 없어, 캬바레, 나이트 막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골프장입니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이 살성산이고 간이골프장이나 대중골프장은 살성산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또 골프장은 주의해야 되는 것이 다른 살성산은 원시 취득했던 승계 취득했던 무조건 중과세 하는데 골프장만 원시 취득할 때 신설 증설할 때만 중과세 합니다. 산을 아작을 내고 농약 범벅 칠 때만. 그런데 승계 취득은 얘 수천억짜리다 보니까 구주름 같은 거 매각 쉽도록 하기 위해서 승계 취득할 때는 중과세 한다 안 합니다. 다른 살성산은 승계 취득했든 뭐였든 다 중과세를 해요. 얘만 골프장만 승계 취득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시 취득할 때는 중과세 하는데 승계 취득은 이미 한번 버린 몸 이판사판 중과세하지 않는다. 고급 선박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시가순액이 얼마? 3억 원 초과하는 선박입니다. 작년에 재작년까지는 1억이었다가 작년에 3억으로 바뀌었어요. 시가순액 3억 초과하는 선박입니다. 영업용 선박이나 학술용 선박은 그러니까 제외됩니다.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시가순액 3억 초과하는 선박, 고급 선박. 살성산이고 넘어갑니다. 고급주택 살성산인데 얘는 어디서만 중과세한다? 취득세에서만 중과세지 다른 세목에서는 고급주택은 일반 주택과 똑같다는 거 우리 비교도에 특강했던 분들은 쫙 봤었습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고급주택이 적용돼서 중과세 되기 위한 요건. 다만 아래에 단독주택 요건과 공동주택은 취득 당시에 가액 요건이 결합하는데 시가순액이 얼마? 6억 초과하는 주택입니다. 우리가 부동산 임대업에서 일개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합니다. 근데 비과세 배제되는 주택이 있는데 고가주택이나 국외 소지하는 주택은 주택수 관계없이 1주택이라도 임대소득을 과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비과세 배제되는 고가주택 부동산 임대업에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양도일연제 기준시가예요, 실거래가예요? 기준시가로 얼마?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이고 기준시가 9억 초과하는 주택이고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되는 고가주택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얼마?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이고 실거래가로 9억 초과하는 주택이고 아이고 이거 상식인데 취득세에서 고급주택 요건, 가액 요건은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이 실취득한 가액이 아니라 시가표준액이 얼마? 6억 원 초과하는 주택이 고급주택입니다. 아셨죠? 비교해서 꼭 알아둡니다. 자, 그 다음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한 고급주택 요건 달달 외울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냥 참고적으로 봅니다. 건축물의 연면적 3, 3을 초과하면서 엔드 건물의 가격이 9천만 원 초과하면서 엔드 주택 취득당 시가표는 6억 초과할 때 고급주택이고 대지면적 기준했을 때 662제곱미터 초과하면서 엔드 건물의 가격 9천만 원 초과하면서 엔드 주택 취득당 6억 초과할 때 고급주택이 되고 근데 단독주택인데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다. 아까 문제 나왔죠? 얘는 주택 가격에 관계없이 그럼 틀려요. 얘만 주택의 취득당 시가표준액 6억 초과할 때 고급주택이 돼요. 시설물 중에서는. 근데 에스컬레이터하고 수영장은 설치만 돼 있으면 고급주택이 되지. 면적이나 가액 등과 결합하지 않는다는 거. 공동주택도 연면적 2, 4, 5, 15제곱미터 초과하면 고급주택이 되는데 그러면서 엔드 주택 취득당 시가표준액 6억을 초과해야 되고요. 복층형에 대한 거는 뭐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핵심 요약할 때 설명드렸었어요. 다가구 주택, 고급주택 여부를 판정할 때 단독주택이지만 공동주택에 포함시켜서 공동주택 기준을 적용합니다. 매 한 가구마다가 2, 4, 5, 15제곱미터 초과하는지를 따져봅니다, 여러분. 지방세에서 다가구 주택은 공동주택처럼 취급한다고 그랬어요. 단독주택인데도. 자, 그래서 이거. 근데 국세에서는 종부세나 양도세나 부동산 임대비세나 국세에서는 다가구 주택은 한 개 주택으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전체를. 양도소득세에서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단위로 양도한다. 하나의 주택, 단독주택 양도로. 종부세에서 다가구주택 주택수 계산할 때 하나의 주택으로. 부동산 임대업에서 주택수 계산할 때 다가구주택 어떻게 한다? 한 개 주택으로 봅니다. 전체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특강 들었던 분들도 거기 특강집에도 나왔지만 다가구주택 국세에서는 단독주택으로 보고 지방세에서는 공동주택처럼 매 한 가구 공동주택과의 과세비용에서 한 가구마다 독립한 주택으로 보고요. 자, 그 다음에 박스에 보니까 골프 회원권, 골프 연습장, 살성산 아닙니다. 회원제 골프장이지. 고급 선박이 살성산이지 고급 항공기나 고급 승용차는 살성산이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라고 그랬고요. 보충 내용 봅니다. 사치성 재산을 2인 이상이 구분해서 취득하거나 1인 또는 수인이 시차를 두고 구분해서 취득하는 경우도 중과세 적용한다. 틈나는 대로 봤어요. 지난번에도 잔머리 굴려도 소용없다.
2번 주거와 주거 외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자 등록증 등에 있어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주거용이라는 얘기고 가끔씩 이용해 그럼 뭐가 된다? 별장으로 본다. 3번 소유자 이위자가 주택을 임차해 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중과 대상이 된다. 소유자의 직접 사용 여부는 관계없습니다. 임차인이 고급 학장이나 고급택으로 사용하면 중과세입니다. 임대인한테. 4번 별장, 고급 학장, 고급택에 부속된 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않다. 바닥 면적 몇 배? 10배까지 부속 토지로 봐서 중과세하고. 5번 고급 학장용 건축물 취득한 날부터 며칠이야? 30일, 60일 아니고 이내에 가로 생략하고. 고급 학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 주택이 아닌 용도로 고급 학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 학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용도 변경세 착공했다. 자, 고급택으로 쓸 것도 고급 학장으로 쓸 것도 아닌데 중과세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중과세를 중 대상에서 제외하고. 6번 고급 주택도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30일 요건. 주의를 봅니다. 고급 주택 별장의 세목별 비교요. 고급 주택은 취득세에서만 중과세입니다. 표준세율에다가 중과세를 4배 합한 세율로. 등록면허세는 사실상세에 대한 중과세 규정 자체가 없어요. 재산세에서 고급택은 일반 주택과 똑같이 고급택 포함해서 초과 누진세율 01, 04, 4단계 초과누수세율 적용되고 종부세는 그러다 보니까 고급택은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별장, 취득세에서 역시 사실상세니까 중과세하는데 등록면허세는 사치성 재산에 대한 애초에 중과세 규정이었고 재산세에서 별장은 4% 고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별장과 별장 2주택으로 나눴을 때 별장 4% 재산세. 그러다 보니까 이미 재산세에서 고율과세했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에서 별장은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는 거. 고급택은 포함, 별장 제외. 자, 이렇게요. 12번 봅니다. 테마 과미력적 원역에서의 중과세도 별표시 2개 하시고, 자, 표준세율과 중과균세율의 2배 합한 세율로 중과세하는데 어떤 경우에 과미력적 내 중과세하느냐? 과미력적 원역 내 화살표 밑에 보니까 수도권 정비기법에 의한 수도권적을 말하는데 단 산업단지, 유치지역, 공업지역은 공장지라는 데니까 중과세 제외하고 이때 공장은 도시형 공장은 제외합니다. 도시형 내 필수로 유치되어야 되는 도시형 공장 제외하고 비도시형 공장을 신설, 증설할 때 중과세하는데 이때 신설은 어느 정도 공장이 신설되어야 되느냐? 건축물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이 신설될 때 중과세합니다. 500제곱미터 미만의 공장은 중과세하지 않고요. 어떤 물건을 취득할 때 중과세하느냐? 신설, 증설하는 공장인 건축물 합숙 토지, 또 공장 신증설한 날부터 5년 내에 취득하는 차량계 장비 이런 4가지 물건을 취득할 때 토지 건축물 차량계 장비 취득할 때 중과세합니다. 참고 중과세 배제되는 경우요. 자, 공장의 포괄적 승계 취득 주인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공장 지어진 게 아니니까 새로운 인구 유입이 없다고 봐서 인구 집중 경제력증 문제 심으면 안 된다고 해서 중과세 안 해요. 업종 변경, 치약 만드는 공장인데 칫솔 만드는 공장은 업종만 바꿨어요. 새롭게 인구 유입이 없다고 봐서 중과세 안 해요. 당의 과미력적 원역 내에서 내로의 이전도 새롭게 인구 유입이 없으니까 중과세 안 해요. 단 서울특별시 외 지역에서 서울로 이전 및 타인 소유 공장을 임차하여 경영하던 자가 그 공장을 신설한 날부터 2년 내에 이전한 경우는 제외, 즉 중과세 제외하는 것에서 제외하는 거니까 중과세합니다. 서울은 고도로 인구와 경제력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중과세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기존 공장 철거 1년 내에 동일규모로 재축했다? 그러면 새롭게 인구 유입이 없다고 봅니다. 공장 설립 신고 또는 승인이 있거나 건축 허가를 받은 후 행정구역 변경으로 대도시 편입됐다. 아유, 나하고 관계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과세하지 않고. 부동산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 공장 신설 증설이에요. 그러면 법령의 반대서로 부동산 취득 후 5년 내 공장 신증설은 중과세합니다. 5년 경과된 후에 공장 신증설은 중과세 배제되고요. 노후 차량 개장비 일정 기간 내 대체 취득했을 때 뭐 중과세하지 않고 당연히. 자, 그래서 두 번째 과미력적 내 중과세 두 번째입니다. 과미력적 내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취득 시 중과세지 지점용이나 분사무소용은 중과세하지 않고 여기 해당되지 않고 신축과 증축, 떡하니 본점용 주사무소용 빌딩을 짓거나 늘릴 때 새로운 인구입이 있다고 봐서 중과세하는 거지 승계 취득은 주인만, 빌딩 주인만 바뀐 거니까 새로운 인구입이 없다고 봐서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하고요. 박스 안에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부동산을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 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도 포함해서 이제 중과세합니다. 자, 넘기시면 38페이지 대도시 내 중과세입니다. 자, 13번 또 별표 2개 하시고 힘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제가 충청도 그 얘기 해드린다고 그랬었는데 좀 있으면 쉴 시간이 됐네. 충청도
그럼 하나만, 아니 몇 개, 이따가 시간에 다 해드리고요. 한 가지만 보세요. 충청도 사투리가 느리다고요? 자, 보세요. 표준어 있잖아요. 표준어. 충청도 말이 굉장히 짧고 빨라요. 표준어 죽었습니다. 경상도 뒤졌다 아닙니까? 전라도 뒤져버렸으라잉. 충청도 가시오. 짧잖아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표준어 잠시 실례합니다. 경상도 내 좀 보소. 전라도 아따 잠깐만 보더라고요. 충청도 좀 봐요. 짧잖아요, 충청도. 에? 보세요. 표준어 정말 시원합니다. 경상도 억수로 시원합니다. 자, 아니구나, 이거 경상도, 이거 전라도 말인데? 전라도 겁나게 시원해보라잉. 충청도 엄청 시원해요. 충청도 말이 짧습니다. 자, 2탄은 좀 이따 해드리고, 잠깐 기운 내시고, 대도시내 중과에서 마저 보고요. 일단 좀 쉬었다가 문제 풀어야 되겠네요. 대도시내 중과에서 봅니다.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균술의 2배를 뺀 세율을 정하는데 1번 봅니다.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분사무소 설치하거나 대도시 바깥에 내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 중과세입니다. 2번 대도시에서 유치적 공업적 제외하고 공장 신설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할 때 중과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3번이 시험에 이제 계속 나왔었죠.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업종이라고 그래가지고 기본서 보면 빽빽히 나와요. 이게 이제 등록면허서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건데 대도시 중과 제외업종은 근데 등록면허에서 나오는데 작년에 이것도 물어봤었고요. 사회기반시설 사업이라든가 유통산업, 의료업, 금융업 뭐 작년에 이제 등록면허에서는 할부금융업 나왔는데 이런 것들 다 지방으로 내려보내고 저 뭐 서울하고 요 주변 도시에는 뭐 광명시 같은 데는 뭐 서울하고 광명시 같은 이런 수도권 여기에는 뭐 병원도 없고 은행도 없고 뭐 이런 거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대도시 중과세 제외업종, 설치 불가피한 업종은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 취득. 아까 나왔었죠, 문제? 이런 것들은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그러면 됐고요. 일단은 자, 잠시 쉬었다가요. 문제집 우리가 문제집 어디로 가시냐면 문제집 79번 문제부터 쭉쭉 한번 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납세 절차 다음 시간에 중요한 또 납세 절차 또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쉽니다, 여러분.